네, 매일 오후 5시 투자가 어려우신 개미 투자자 여러분들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개미 찾아 산만리 꿀맛 주식 진행의 김수연입니다. 네, 참 이번 주 내내 어려웠던 시장이다라는 말을 월요일 제외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양대 시장은 하락으로 거래 끝이 냈고요. 외국인의 거센 선물 시장 매도세로 지수의 이런 투심이 악화됐던 하루였습니다. 그나마 코스닥에서 2차 전지 종목들 반등세를 보이면서 낙폭을 일부 줄였던 시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답답한 시장, 오늘도 개미 찾아 산만리 꿀맛 주식과 함께 보시죠. 오늘도 전업고수 김승관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행복한 꿀벌이 될 수 있도록 떠나는 투자 여정,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멘토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꿀맛 주식 개미 찾아 산만리 김승관 멘토입니다. 자, 오늘 이제 금요일장 또 이제 금요일장인데 오늘 이제 제가 사무실로 또 이렇게 방송국으로 출근하는 길이 참 저 역시도 좀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지금 시장도 이렇게 많이 빠지고. 오늘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은, 멘토님 제 종목 어떻게 할까요? 제 종목 너무 많이 빠져서 힘들어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슬슬 우리 투자자분들이 불안해하는구나, 좀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제일 제가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은, 진짜 바닥일 때는 이제 그런 걸 물어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망연자실한 상태에서 모든 걸 포기했을 때 바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또 시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주 특별 방송이 이제 잘 사고 잘 파는 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잘 사고 잘 파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매수를 잘하고 처음부터 매도를 잘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첫 단추를 잘 깨기 위한 매수 방법, 그리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멘탈이 안 무너지는 매도 방법, 뭐 이런 거를 제가 이번 주에 가르쳐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기준을 세워드린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또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이겁니다. 제 종목 어떻게 할까요? 제 종목 지금 너무 빠지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들을,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강의를 좀 해드려야겠다라고 갑자기 제가 또 강의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잘 살고 잘 파는 법에 대한 강의인데,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오늘 꼭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제가 이 강의를 진행을 이제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내용은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빠지는가? 시장 때문이겠죠. 시황 때문에. 왜 업황이 중요하고 왜 시황이 중요한지, 오늘 제가 그거 잘 사고 잘 파는 법에서 제가 요 강의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제일 고민은, 아무리 지금 보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다 종목을 막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종목을 막 이제 사시려고 하시는 분이 사실 없거든요. 그죠? 왜? 지금 다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여기서 이번 주 개미 찾아 산만리 여러분들 이 섹터가 좋고 이 종목이 좋은데 요거 우리 한번 같이 매수해 봅시다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 어차피 지금 현금 없다. 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물려 있기 때문에 현금이 없다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강의와 함께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좀 어떻게 이번 시장을 통해서 어떻게 좀 슬기롭게 대응을 해야 될지 대응법을 좀 제가 제시를 해드리면서 종목 상담까지 같이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오프닝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 약속을 드리고 바로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지금 시황과 함께 여러분과 강의 바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전업 고수의 실전 투자, 꿀맛 주식과 함께 가시죠. 개미 투자자들 얼마나 정말 쓴맛 많이 났습니까? 정말 저의 경험치를 그냥 그대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 같은 거죠. 꿀맛 주식과 함께 하시죠.
네, 개미차자 산말리 꿀맛 주식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오늘 종목 상담 시간이 예정돼 있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 돋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이 꿀맛 주식 검색하시면 채팅방이 뜹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코드인 8282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들어오신 다음에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과 궁금하신 점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실시간 방송 중에 잠시 후에 종목 상담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되는 종목들 많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본격적인 코너 출발해 볼 텐데요. 먼저 오늘 시장 이야기해 봐야겠죠. 네. 오늘 삼전도 다시 6만 전자를 회귀를 했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을까요? 네. 오늘 앵커님은 오늘 뭐 네. 주식시장 안 좋으신데 어떤 네. 거 하시고 있어요? 뭐 주식을 보고 계셨나요? 아니면은 내가 하는 일을 그냥 네. 집중하면서 하셨나요? 저는 오늘은 네. 제가 사실 오늘 생일이어가지고 진짜요? 약속에 있어가지고 진짜? 네, 제가 오늘은 종목을 좀 닫고 네네. 네, 저희 일상에 집중을 했던 하루였어요. 네. 생일에 집중을 하는 하루.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제가 투자자분들에게 바라는 것도 이런 거거든요. 왜냐, 주식 시장이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뭐 본다고 사실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만 아파요. 마음만 아프죠. 그죠. 근데 보면은 오늘 같이 또 이렇게 시장 빠지고 이렇게 오늘 1200 종목 가까이 이제 거의 코스피, 코스닥, 거래소, 코스닥 합쳐서 2000 종목까지 2000 종목 넘게 무너졌는데 사실상 이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장에서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오늘 같은 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이제 뭔가 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주식창을 봐도 저는 그렇게 크게 실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수연 앵커님처럼 네. 그냥 이제 내 일상을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좀 시장 자체, 그러니까 주식 시장 자체는 조금 처참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굉장히 투심도 얼어 있고 그리고 이제는 슬슬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 손절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수연 앵커님은 주식창을 네. 안 보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거기에 보고 있으면 어때요? 굉장히 공포감 때문에 많이 무서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네. 빠지면서 수익이 이제 내가 가지는 돈이 점점 이제 없어지는 거를 내 두 눈으로 보고 있으면은 사실상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수연 앵커님은 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떻게? 어떤 경험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음. 이제 그냥 계속 빠질 때 어떤 네. 느낌이죠? 사실 오늘도 삼성전자 발표했잖아요, 잠정 실적을.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내려가는 걸 보고 더 닫았던 것 같아요. 상회를 했지만 어쨌든 네. 14년 만에 너무 최저 실적이다. 이걸 집중하면서 빠졌나 하면서 그렇죠. 삼전이 빠지면 사실 시장이 좀 위축되잖아요. 그래서 더 안 봐야겠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셔서? 네. 맞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오늘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 나왔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뭐 이번에 나온 실적은 저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흐름 자체를 바꿀 만한 그런 실적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제 저번 1분기 실적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자로 전환됐다. 이제 영업이익이 최저점이었다라고 했는데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올랐죠. 올라갔죠. 저점이다 이러면서. 네, 어느 정도 네. 좀 반영이 오늘 이번에 발표한 삼성전자의 실적은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힘든 것도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분들도 오늘 좀 꽤나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오늘 좀 시황을 제가 다시 네. 한번 더 브리핑을 해드리고 잘 사고 잘 파는 법 어떻게 우리가 매수를 해야 잘 사고 어떻게 매수를 해야 우리가 잘 파는지 요거 기준을 좀 오늘 제가 확실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시장 시장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시장 좀 먼저 보면은 자, 차트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16%.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낙폭을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죠? 코스닥은 더 심합니다. 코스닥은 0.37%.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차트, 그죠? 우리가 이제 다들 이렇게 다들 선을 많이 그렸을 거라 생각해. 어떤 선? 다들 이제 네. 주식 이제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선들 하나씩 이제 오늘 다 그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선인가요, 앵커님? 혹시 아시나요? 이게 무슨 선인지? 이렇게 사선으로 네. 저점을 연결한 선. 이게 무슨 선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점 연결선. 저점 연결선. 뭘까요? 그렇죠. 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네. 저점을 계속 올려가고 있는 추세. 추세선. 그래서 뭐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오늘 이제 이제
지수가 오늘 좀 어느 정도 좀 빠지면서 이런 선을 좀 그려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앞에 여기 앞부분에 있는 언덕 부분에 이제 그 고점대를 형성한 요 부분에 대한 지지 라인이 한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나 스스로 셀프로 이렇게 막 지지 라인을 좀 그려보신 분도 계시고 추세선도 그려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상황, 그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굉장히 이제 심리에 좌지우지되는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런 차트가 맞는다 안 맞는다? 사실상 이런 차트는 저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봐요. 지금 자리에서는. 왜? 네. 이제 투매가 나오기 시작했고 시장이 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지지라인 긋고 여기서 뭐 추세선 긋는 것 자체는 저는 단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여기가 뭐 이제 추세 라인이고 여기가 지지 라인이니까 이게 뭐 한 2,500대에서는 뭐 반등이 나오겠구나 뭐 이런 식의 해석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투심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네. 이 자리에서는 많이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저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 네. 이번 주에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있죠. 수연앵커님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번 주에 중요했던 거요? 네, 이 시장에서 네. 나만 보고 있는, 저만 알고 있는 이제 시장 보문법이 있었다. 근데 이거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는데 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했던 거 어떤 어. 부분이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수급? 그쵸, 수급. 다행이다. 다행이다. 맞췄다. 네. 너무 그렇게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네. 어차피 하도 틀려가지고 제가 맞추고 괜찮습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네. 확실하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가보자고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같이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 지금은 이 차트라든지 뭐 이런 게 잘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 자, 화면을 좀 볼게요. 네. 네, 화면을 좀 보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수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제가 여기 이렇게 탁탁 올려보면은 오늘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마우스를 좀 잘 따라오셔야 돼요. 네, 마우스를 저기 보시면 마우스 화면 여기 요거에 좀 화면이 잘 이렇게 표시가 잘 안 돼가지고 네. 자, 여기 이제 마우스를 좀 보시면은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콜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콜옵션 네. 그죠? 여기 개인, 외국인, 기관. 어제 이번 주에 제가 좀 우려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요 콜옵션 물량이 개인들의 이 콜옵션 물량이 많이 줄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가 이 물량이 좀 줄어줘야 네.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는 어제도 그랬고 이 물량이 조금 이제 없어져 줘야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좀 바닥이 찍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안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내일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개인들이 콜옵션을 많이 들어왔어요. 단기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투기성 자금이거든요. 투기성의 자금이 콜옵션 쪽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매도도 선물 쪽도 투기성 자금이 들어오게 되고 오늘 외국인 이렇게 시장 많이 빠졌는데 네. 450억밖에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외국인들은 지금 이 주식 시장 즉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SK 뭐 그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을 사고 파는 데는 외국인은 크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은 이 투기적인 이 파생판 이 파생판은 어찌됐건 간에 적은 금액으로도 레버리지가 높기 때문에 수익이 크죠. 수익이 한번 크게 나면 크게 나고 그리고 한번 이제 내가 손실을 입게 되면은 원금보다 더 많이 잃어버리면서 고레버리지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레버리지 상품의 개인들이 왜요? 상방을 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기성 자금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지금은 외국인들이 이 투기성 자금을 털어내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조금 이 푼매도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개인들이 푼매도가 많이 들어와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하방은 월요일도 네. 나올 수는 있다고 봐요. 다음 주 왜냐? 다음 주 월요일도? 월요일도 이게 수급적인 포지션을 봤을 때 네. 하방이 내일 하루도 월요일도 또 나올 수 있어요. 뭐 나스닥이 한 번 더 미국 증시가 흔들리면서 하면? 빠지거나 그러면은 네. 한 번 더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빠지는 걸 알면은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빠지는 거 아니면 그렇죠? 오늘? 그렇죠? 근데 이미 네. 손실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오늘 손실 그러니까 이게 왜 잘 보세요? 네. 빠지는 걸 아는데 왜 정리를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나는 정리를 안 했을까? 이미 손실이 크거나 아니면 혹시나 올라가지 않을까? 혹시나 올라가지 나 않을까? 예상을 네. 벗어나지 않을까? 네. 일단은 많이 손실이 크기 때문에 못 던지신 분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자,
지금 시장이 사거래 뭐 이번 주에 또 많이 빠졌고 6월 중순부터 한 달간 시장이 빠졌잖아요. 아마도 제가 약간 제가 관심법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보면은 아마도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마이너스 30% 기본 개별 종목이 6월 중순에 내가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종목을 샀더라도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를 그냥 얻어 맞았을 거예요. 왜? 2,000 종목 넘게 무너졌고 맞았으니까. 내가 그 200 종목을 샀다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어차피 시장이 빠지고 무너지면은 2,000 종목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월 중순부터 내가 주식을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마이너스 20% 30% 맞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실이 크니까 못 던지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왜 내일 월요일도 빠지고 다음 주 초반까지 시장이 저는 안 좋다라는 걸 알면서도 왜 이 주식을 안 던지느냐, 던지지 말라고 하느냐, 네. 그거는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네. 바닥을 못 잡아서 그래요. 아. 네, 바닥을 잡을 수가 없는 지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차트상에서 우리가 지지라인을 못 구한다 그랬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수급을 봐야 되는데 수급에서 개인들이 다 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바닥이 찍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점은 누구도 알 수가 없다. 없다. 어. 그러니까 그 시점이 오면은 너무나도 빠른 급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칫하면은 자칫 잘못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팔았어요, 주식을. 네. 근데 화요일 날 조금 빠졌다가 그냥 바로 내 본전가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엇박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많이 빠진 상태에서의 투매는 뭐다? 이제 바닥이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지금은 물량을 좀 꽉 쥐고 있어야 그래도 나중에 좀 반등이 나왔을 때 좀 물량을 정리하시는 게 아무래도 매매적인 관점에서 엇박자를 타지 않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전달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종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잘 사고 잘 파는 법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시장과 함께 내 종목이 과연 시장 때문에 빠졌는지 아니면은 내 종목이 개별 이슈 때문에 빠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강의를 좀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시장을 보는 안목. 오늘도 좀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 이 종목 어떻게 할까?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은 이런 질문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네. 질문이냐면 멘토님 네. 시장 바닥이 좀 언제쯤 나올까요? 이런 질문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다들 제 종목 이거 어떻게 할까요? 뭐 좀 그- 크게 봐야 한다 그런 그렇죠. 건가요? GS건설 오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맞아요. 빠지는데 네. 저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 물론 이제 그런 개별적인 악재가 있는 질문은 뭐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만 물어보시고 시장에 대해서는 저한테 물어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참 이런 거를 좀 교육을 해드려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안목을 좀 늘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제가 이 시장을 통해서 종목을 좀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오늘 시장 정리 들어봤습니다. 최근의 시장이 심리에 의해서 크게 좌지우지되는 장이다 말해주셨습니다. 이 개인의 콜옵션 물량, 투기성 자금이 줄어야 이 저점에 대한 종교 인식으로 좀 인식할 수 있다 말해주셨는데요. 지금은 물량을 보유하면서 들고 가면서 이 반등을 좀 기대하자, 엇박자를 타지 말자라고 시장을 크게 분석해 봤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강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 여러분들이 네. 아셔야 될 게 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금은 종목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시장이 문제인 그런 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잘 보시면서 시장에 대응해야 돼요. 근데 잘 사고 잘 파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시장의 내 포트를 정리를 같이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어느 네. 정도 시장이 고점대에 오면은 내가 갖고 있는 물량을 정리를 하고 시장이 저점으로 내려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종목에다가 담아가면서 네.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일단 요거를 좀 먼저 제가 요거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를 좀 보면은 자, 차트를 잠깐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 제가 차트를 좀 올려 드릴게요. 네. 요거 차트를 좀 보면은 자, 그럼 멘토님 그 시장에 따라서 네. 그러면은 이게 잘 사고 잘 팔려면은 그죠? 시장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시장을 보는 가장 기본은 뭐예요?
시장을 보는 가장 기본은 또 수급 아닐까요? 수급, 그죠? 네. 수급도 있는데 현금에 대한 비중을 이 시장에 따라서 맞춰서 한다고 하면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시장이 좀 어느 정도 고점이 왔을 때 현금을 좀 늘리고, 그렇죠. 그렇죠. 고점이 오면 좀 정리를 해야죠. 수익을 챙겨야죠. 그렇죠. 네. 네. 시장의 고점이 어느 정도 오면은 내가 현금을 좀 늘리고, 시장의 저점이 오면은 어떤 이제 현금을 좀 어떻게 할까요? 담아봐야죠. 종목을 좀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네. 쌀 때 좀 담는다고 네. 뭐 그런 식으로 담는 그런 좀 기준이 있으면 어떨까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금 더 포트 관리적인 부분에서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늘 제가 요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뭐냐면은 네. 이 지수에 맞춰서 내가 현금에 대한 비중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조절을 하냐?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코스피 차트입니다. 자, 이 코스피 차트인데 이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이렇게 지표를 하나 세팅을 해놨어요. 네. 이 지표가 무슨 지표냐면은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RSI라는 지표예요. 네, RS. 네. 네. RSI라는 지표인데 네. 이 거래량은 사실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좀 거래량 지표는 좀 제거하도록 하고 네. 이 RSI 지표가 뭐냐? 이게 뭐냐면은 심리 지표예요. 심리 지표. 그러니까 심리 그죠. 이게 막 이렇게 올라가면은 뭐예요? 사람들이 매수를 과열적으로 하고 있을 때 이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올라가다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물이 찹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는 좀 과열이구나. 실제로 이제 6월 중순에 과열이 이렇게 나왔었죠. 네. 여기서도 요 포인트 제가 그림을 이렇게 한번 찍어줄게요. 자, 요 포인트에서 한번 이렇게 과열대가 이렇게 나왔었고, 자, 이 포인트에서도 과열대가 나왔네요. 나왔었고, 네. 자, 여기서도 지금 자, 여기 이렇게 화면을 좀 봤을 때 네. 여기. 자, 요 포인트에서도 그죠? 여기 네. 과열이 나온 거 보이시죠? 네. 그럼 반대로 이게 많이 빠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거는? 저기 파랗게 파랗게 그죠? 밑에 여기 웅덩이 같은. 네, 웅덩이처럼 네. 이렇게 빠지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뭐예요? 많이 사람들이 매수하는 걸까요? 매도하는 걸까요? 매도니까 그렇죠. 약간 바닥 지표? 그렇죠. 바닥 지표. 네. 그렇죠. 네. 바닥 지표. 그러니까 많이 매도를 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웅덩이가 이렇게 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내가 이 지표를 가지고 내가 현금에 대한 비중을 조절할 수 늘렸다가 있다. 줄었다가 네. 하면 어떨까요? 조금 더 오늘 같이 만약에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6월 중순에 내가 현금을 좀 늘릴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럴 때 이제 요때 보면은 이때죠. 2022년 9월 30일 때 이때 이제 그 비중을 좀 담는다. 근데 자 이게 어쨌든 간에 이 지표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네, 어쨌든 어떻게? 지금은 요거 그림 자체는 시장이랑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네, 비슷해요. 그죠? 시장이랑 똑같이 그래서 제가 또 공대생이지 않습니까? 네. 공대생이세요? 숫자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떻게 숫자로 말씀을 드리냐? 자, 이 지표가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옆에 뭐가 있죠? 이제 수연 앵커님 얼굴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이 제가 옆에 비춰야 되나요? 보시면은 네. 잠깐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마우스에 70, 60, 50, 40 이렇게 네.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 자리가 만약에 왔다. 이렇게 이 자리가 오면 여기가 70이죠. 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현금을 70%까지 늘려라. 과열됐으니 네, 밀려라. 과열됐으니까 내 포트를 70% 정도는 현금을 만들어놔라. 그럼 반대로 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자 이 자리 그죠? 자 이 자리면은 지금 여기 숫자가 몇이에요 지금 앵커님? 어디요? 자 여기 30. 30이죠. 그러면 네.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때는 이제 음, 종목을 늘려라. 종목을 현금을 줄여라. 그렇죠. 네. 현금을 30까지만 줄여라. 그러니까 70은 종목을 종목을. 70을 담으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수치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시장에 맞춰서 현금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되면 내가 만약에 잘 보세요. 자, 네. 이때가 됐어요. 자, 이 자리가 됐어요. 자, 이 자리. 어딘가요? 이 자리. 네. 수연님이 오늘 되게 재밌어 하시네. 네, 자. 항상 재밌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4월 17일 날, 네. 자,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4월 17일 날, 자, 2023년 4월 17일 날, 요게 이제 70까지 올라왔어요. 네. 이 RSI 지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배운 대로 그대로 한번 가보시죠. 이제는 현금을 늘려야죠. 현금을 늘려야죠. 네. 얼마까지? 70만큼, 비중 70만큼. 비중 70만큼까지 눌려야 되죠. 근데 여기서 그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70까지 어쨌든 현금을 늘려야 되는데 네. 만약에 내가 다 종목이 물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게요. 그럼 새로
그러게요. 그렇죠. 손절해야 되나요? 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물려 있다. 네. 이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여야 돼요. 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시장이 올라올 때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빠지나요? 더 빠지는 거죠. 어. 이게 후행성 지표처럼 보이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이 자리가 왔을 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이 왔을 때 시장은 실제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70까지 종목을 눌리면 이게 툭툭툭툭 떨어집니다. 이게 다음 날에.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몇 시예요, 지금? 오늘이 지금 또 제가 가렸나요? 보시면은 네. 여기입니다, 여기. 자, 이렇게 됐어요. 오, 40. 40. 이제는 그쵸? 현금을 줄여라. 그죠? 현금을 이제는 한 40. 40%만 정도. 네, 그러니까 가지고 어느 정도 있어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주식을? 좀 사야 된다. 조금씩 담아야 한다. 오히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죠. 지금 공포감이 있고 무섭고 힘들고 근데 오히려 이런 날에 이런 지표들은 뭐예요? 아, 슬슬 현금을 좀 줄이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표가 사실상 바닥 지표와 제가 동일하거든요. 이 바닥 지표의 요게 24를 제가 기준으로 합니다. 24포인트를 제가 기준으로 제가 바닥 지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24포인트라는 건 뭐예요? 되게 현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 안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자리가 왔을 때? 조금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이 자리가 왔을 때는 진짜 과감하게 이 자리에서 자 21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현금을 20%만 가지고 있어도 네.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내가 분할로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떨어지면 내가 분할로 현금을 더 쓰면서 포트에 대한 비중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만약에 이렇게 20일이 되고 나서 내가 현금을 썼다라고 하면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렇게 어때요? 얘가 다시 올라가네요. 올라가죠. 지수가 올라가면서 네. 이 친구도 다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올라가면은 점점 비중을 어때요? 올라오는 거를 줄여야죠, 이제. 조금씩 많이 줄이는 건 아니고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네. 이 자리에서 나중에 과열권이 올 때 이때까지 그죠? 요 구간 동안은 현금을 점진적으로 줄이시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네. 한 번에 다 던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던지면서 네. 여러분들이 요 수치를 보면서 그러니까 70이면은 내가 지금은 현금을 70 정도까지 늘려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는 점진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는 것도 좀 어느 정도 내가 챙길 수 있는 거 챙기고 그러면서 이 자리대에서는 대응을 해주고 이 자리대에서는 어때요? 내가 수익이 나고 있지만 손실이 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졌으면은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는 내가 현금을 조금씩 줄여 놓으면서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지표 자체가 이제 말해주는 건 뭐냐면은 네. 이 친구가 그냥 이제 어쨌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지표 자체는 어쨌든 지수가 빠진다고 해서 그냥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빠지거나 심리적으로 연속적인 음봉이 나왔을 때 이 친구가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캔들로 볼 수 없고 후행성 지표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40이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봐요. 30까지도.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 자리에서는 현금 이게 이 차트가 결국에는 여기까지 내려온다. 네.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오히려 이 자리에서는 현금을 내가 갖고 있는 줄여야죠. 현금을 오히려 많이 써가지고 종목을 바닥에서 사야죠, 이제. 바닥에서 종목을 매수하면서 포트에 종목을 늘려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현금을 줄이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RSI라는 지표를 이용하셔가지고 현금과 포트의 비중을 이 수치에 맞게끔 최대한 조절을 해보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은 피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요거 차트를 좀 볼게요. 뭐냐면은 자, LG화학이라는 차트를 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얘기했죠. 여러분들한테 어떤 거 얘기했어요? 아, 멘토님, 제가 갖고 있는 이 종목 진짜 어떻게 할까요? 종목 이거 힘든데 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종목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아니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 아니냐? 음. 오늘 시장이 다 빠졌어요. 시장 빠지면서 사실상 뭐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은 올라갔지만 네.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종목도 다 무너지면서 시장에 대한 어떤 움직임과 커플링 되면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 오늘 같은 날은 과연 오늘 시장의 저점의 흐름이 찍히는 건지 저점의 모습이 나오는지 그걸 보셔야 되는데 네. 자꾸 내가 가진 종목 뭐 5% 빠졌네, 4% 빠졌네 이러면서 자꾸 종목 검적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 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래량이 없이 빠졌잖아요. 네. 그럼 올라갈 때도 어떻게 돼요? 거래량
거래량 없이 가볍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투매가 나오게 되면 손실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던지게 되면은 가격대가 많이 빠진 그런 급매 물량처럼 여러분이 던지는 거라서 제가 웬만하면 투매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여기 차트 한번 좀 볼게요. 네. 차트 좀 보면은 자 LG화학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LG화학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 여기 지표 겹치기라고 있습니다. 자, 지표 겹치기를 하셔서 ADR 코스피를 이렇게 깔아 놓을게요. 자, 이걸 깔아 놓고 그럼 이렇게 선이 하나 생기죠. 이거는 왜 제가 보여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지수와 같이 종목이 움직이는지를 보려고 제가 이렇게 깔아 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차트를 좀 크게 볼게요. 이렇게. 자, 차트를 좀 크게 보면 어때요, 지금? 오, 비슷한데요? 자, 완전 똑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보면은. 네. 그죠? 이 분홍색 선이 지수랑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때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이제 종목들이 같이 시장의 움직임과 커플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종목 걱정을 할 때가 아니라 뭘 걱정해야 된다? 시장에 시장에 대한 한다. 바닥을 언제 잡힐 건지 어. 이런 거를 보시면서 근데 오히려 잘 보세요. 삼성전자라는 종목 볼게요. 네. 삼성전자라는 종목 보면은 이거 좀 크게 볼게요. 삼성전자는 자 여기 보면은 자 이거 보세요. 삼성전자는 어때요? 지금 지수의 흐름보다 얘가 더 높게 있죠, 이렇게. 그럼 얘는 네. 지수보다 강한 종목. 강한 그렇죠. 종목.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있네.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종목을 갖고 있을 확률보다는 아까 LG화학 같은 종목을 시장과 함께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어. 커요. 에코프로라는 종목 좀 볼게요. 자, 에코프로도 강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에코프로도 완전 디커플링 네. 되고 있죠, 지금. 이렇게. 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뭘 생각하냐면은 이렇게 디커플링이 되는 맞아요. 종목들을 내가 왜 못 갖고 있는 거에 맞아요. 대해서 상상하죠. 자책감을 갖고 네. 짜증내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디커플링 되는 걸 갖고 있지 않으세요. 몇 이게 없다. 현실이기 때문에 네. 커플링 되는 종목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일 거고 그 종목들을 내가 저점을 잡고 대응을 하실 거면은 지금은 당장에는 이 시장의 어떤 이 변동성이라든지 시장의 저점이 좀 잡혀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 저점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시면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빠지는 그런 종목들은 이게 뭐 4% 빠지든 5% 빠지든 저는 그건 의미 없다고 봐요. 여러분들은 빨리 언제쯤 시장이 좀 바닥이 잡히고 언제쯤 혹시라도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을 좀 바닥에서 좀 효율적으로 쓸까 그거를 걱정하시는 게 오히려 맞다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 물리셨고 손실 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응은 지금은 조금만 참으시고 시장 저점 찍힐 때까지 기다리시면 또 급반등 나오면 차라리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때 그냥 가만히 있을 걸. 이런 생각 분명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항상 뒤돌아보면은 그때 그냥 가만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대응은 여러분들이 좀 늦었을 때는 즐겨라. 이런 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 삼전 에코프로 같은 몇 주도주를 제외하고는 시장과 종목이 커플링되는 추세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지수에 맞춰서, 즉 시장에 맞춰서 종목에 대한 대응법 들어봤는데요. RSI 심리지표 수치를 보면서 과열 경우에는 현금을 늘리고 바닥 경우에는 종목을 늘리자 이런 시장에 대한 큰 관점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종목 상담 곧 진행될 텐데요. 한 번 더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어플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꿀맛 주식 검색하시고요. 채팅방 뜨시면 비밀번호 입력 코드 8282 누르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고민들, 종목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궁금하신 점 간단히 적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멘토님께서 고민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영상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전업 고수의 실전 투자 꿀맛 주식과 함께 가시죠. 개미 투자자들 얼마나 정말 쓴맛 많이 났습니까? 정말 저의 경험치를 그냥 그대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 같은 분이죠. 꿀맛 주식과 함께 하시죠. 네, 저희 종목 상담 들어가 볼 텐데요. 한번 종목 상담의 기준과 어떻게 진행될지 전문가님께 먼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방금 이제 네. 영상 나오는 동안 우리 수현 앵커님 잠깐 네. HTS 창을 보니까 네. 뭐 전문가 HTS 같아요. 뭐 이렇게 왜요? 화려해요. 아, 또. 그래요? 네. 뭐 이렇게 수식을 막 이렇게 막 넣어놓고 뭐 이렇게 뭔가 반짝반짝거리는데 아마 다들 우리 네. 투자자 여러분들 많이 그럴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렇게 수현 앵커님처럼 네. 수식이 많이 깔려 있고 네. 당황하셨나요? 네, 당황했어요. 당황했어요. 제 매의 눈이라서 네, 예. 예리하시네요. 수식이 좀 많이 깔려 있고 이러신 분도 그렇게 많으실 것 같고 어쨌든 내가 뭐 방송 제가 이제 꿀맛 주식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많은 수식을 여러분들께 또 드렸잖아요. 수식도 많이 깔려 있고 어쨌든 종목에 대해서 대응하다 보니까 이 시장을 좀 놓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그 시장 차트와 같이 겹쳐 보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갖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은 시장에 따라서 같이 아마도 대부분 커플링이 되고 있겠죠. 네. 커플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 좀 체크해 드리면서 언제쯤 이 종목을 좀 내가 좀 대응을 해야 될지 뭐 이런 것 좀 포인트, 마디 가격대 뭐 이런 거 좀 포인트를 좀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 상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올려주신 분인데요. 굴럭나인님께서 올려주신 리파인입니다. 매수가 8,580원, 비중 30%인데요. 실적과 유보율에 기대를 했는데 야금야금 하락하고 있네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네네. 리파인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 종목은 일단 시장에 비해서는 강해요. 일단 차트를 좀 볼게요. 네. 차트를 좀 볼게요. 시장에 비해서는 강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이게 여기서 지금 횡보를 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횡보를 좀 하고 있는데 오히려 좀 시장은 좀 떨어졌는데 그죠? 시장은 이렇게 좀 꺾여 있는데 이 주식은 그렇게 추세 자체가 막 꺾여 있는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횡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는 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시장은 좀 이렇게 빠졌는데 이 친구는 많이 안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작은 박스권을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그림인데 아까 평균 단가가 얼마라고 그랬죠, 매수가가? 8,580원이요. 8,580원. 네. 그렇게 단가가 또 나쁜 단가는 또 아니세요. 그죠? 걱정할 단가는 아닌 것 같고 단지 이제 뭐 요즘에 또 뭐 전세 사기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이슈가 자꾸 막 노이즈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 리파인이 전세 관련한 정책 관련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약간 반발 매수세도 저는 붙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얼마대에서 한 8,000원대에서. 근데 월요일날 제가 시장이 조금 개파락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추가적으로 이 친구도 그 개파락을 따라갈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는 저는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는 좀 지금 비중이 30%시니까 네. 조금 더 담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차라리 조금 버티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은 꺾이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 많이 안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반발 매수가 좀 붙으면서 주가를 좀 관리하고 있는 모습이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옐로카도 프로도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좀 길게 올려주셔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네, 한번 안녕하세요. 방송 재미있게 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김승관 멘토님 덕분에 주식이 점점 재밌어지고 있다고 진짜요? 하십니다. 방송 보기 전 매수한 종목인데요. 선익 시스템이고요. 31,800원, 그리고 비중을 8%입니다.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이런 추가 매수 금액도 궁금하다고 하고요. 장기 투자로도 괜찮은지 궁금하신 점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선익 시스템 많이 좀 네. 힘드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잘 사고 잘 파는 법에 딱 맞는 교보제 같은 종목을 또 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왜요? 이 종목이 사지 말아야 될 때도 사셨고 아, 정말요? 지금 또 이제 파시고 싶은 마음이 강하셔서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종목을 보면 31,000원이라고 그랬었잖아요. 네. 31,000원. 31,800원. 31,800원 네. 요 자리 그죠? 이 자리인데 뭐 요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이 분홍색 라인 그죠? 지수 차트입니다. 어떤가요 지금 수현 앵커님 지금 지수랑 약간 지수랑 똑같이 커플링 되는데요? 커플링 되고 예.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얘가 빠지는 이유는 어쨌든 시장 때문에 좀 같이 빠지고 있다. 네. 그런 의미고 요 최근에 낙폭이 좀 강하기는 해요. 그죠? 최근에 낙폭이 좀 세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시장만큼 빠지는데 시장보다도 더 많이 빠지는 종목이에요. 왜냐? 왜 그러냐? 자, 여기 보시면은 자,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같이 빠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보다 더 많이 빠지는 종목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자, 사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어요. 31,000원이죠, 여기. 31,000원 요 자리. 그죠? 요 자리 그죠? 요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왜 사지 않냐? 네. 자, 이거 보면 지금 어때요? 차트가 역배열이죠.
지금 이 빨간색 선, 검정색 선 이게 이동평균선입니다. 네. 이동평균선인데 이 이동평균선이 꺾여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31,000원대 단가를 잡으신 거는 제가 봤을 땐 여기에 있는 박스권을 보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박스권. 그죠? 그럼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잡으셨어요. 네. 그러면은 이 자리는 이탈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더 크게 이탈을 한다. 그렇죠. 이탈을 하게 되면은 네. 여기 밑에 있는 공간까지도 파고 내려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대응을 못했다. 어. 31,000원에서 제가 만약에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네. 저는 이탈하자마자 바로 잘랐을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위험한 자리죠. 왜? 여기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지금 장기 투자를 또 하신다고 네, 고려하고 하셨는데 계세요. 네. 장기 투자의 가장 기본이 뭐가 되냐면 가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차트 좀 크게 볼게요. 자, 이렇게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이 종목이 장기 투자를 했을 때는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의 기본은 시간이 아니고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내가 산 종목이 싸게 샀는데 뭐 다음날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장기 투자라고 봐요. 왜? 싸게 샀잖아요. 싸게 샀으니까 내가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은 비싸요. 이 가격대가 여기 위에 있는 가격대란 말이에요. 이런 가격대는 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기 투자가 되는 거죠. 왜? 가격이 비싼데 조금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저는 시간을 여기서 시간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비쌀 때 조금 더 비싸게 파는 게 뭐예요? 단기 매매잖아요. 그쵸. 네. 요게 딱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빨리 잘라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대응을 못 한다고 하면 밑에까지 쭉 내려가서 사실 이거는 제가 추가 매수 자리도 잡아드리기가 어려워요. 왜? 지금 이렇게 뚫렸잖아요. 이게 네. 어디까지 내려갈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자리에서 밀리게 되면은 손실이 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대응을 좀 빨리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반등세 정리 의견 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야리꾸리님께서 올려주신 SAMG 엔터 매수가 3253원, 비중 15%인데요. 추가해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어요. S3G 엔터, 네, SAMG 엔터. SAMG 엔터 네. 그거죠. 그 저출산 관련주. 네, 그거죠? 23,000원 종가인데 23,000원 종. 네, 손실 좀 크세요. 네. 얼마 매수하셨다고 그랬죠? 3253원. 32,503원. 네. 요것도 이분이 매수가가 아까도 똑같아요. 예, 비슷한 자리예요. 이것도 차트를 좀 먼저 볼게요. 차트를 좀 보면은 자, 이것도 지금 이 종목이 빠지는 게 지금 보면은 자, 이 분홍색 선을 좀 먼저 볼게요. 오늘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지수 때문에 빠지는 건지 아니면은 종목에 좀 개별적인 문제가 있어서 좀 빠지는 건지 네. 그걸 좀 본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 자주색 선, 그죠? 이 자주색 선이 이제 지수 차트입니다. 지수 차트인데 지금 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이 종목도 역시나 지금 빠지고 있는 거는 역시나 시장 때문에 빠진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 32,000원 가격 때문에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자, 이 자리인데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32,000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제 혹시 제가 그 잘 사는 법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렸던 제가 과거에 크게 손실을 냈던 매매 기법이에요, 이게. 어떤 기법이냐? 네. 자, 보세요. 네. 차트 좀 볼게요. 자, 이 자리에서 32,000원 가격 되면은 자, 이 자리에서 이제 정배열이 이렇게 되면서 여기를 돌파해 주는 자리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양봉이 이렇게 떴죠. 양봉이 뜨면서 이 이평선을 돌파해 줬어요. 그러면 이 자리가 자, 32,000원 가격대가 이 자리인데 이 자리가 돌파를 해주는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제도 항상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강조했던 게 뭐예요? 돌파는 뭐다? 뭘 해야 된다? 수연 앵커님? 돌파요? 돌파 매매를 했을 때는 분할 매도. 돌파 매수. 그건 매도고 매도. 네. 매도고 매수. 매수. 돌파. 대자로 시작. 페이. 대응. 그죠, 대응, 그죠. 네. 아니, 근데 저는 항상 수연 네. 앵커님이 우리 네. 저기 개인 투자자처럼 생각해서 당연히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를 수 있고 네. 오늘 그래도 수연 앵커님이 이걸 통해서 네. 알아가시면은 그쵸.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수연 이해해 주셔서 앵커님이라도 감사합니다. 배워가시면은 네. 저는 그걸로 만족을 해요. 아시겠죠? 네. 자, 분할 매수는 어쨌든 돌파 매매는 뭐다? 돌파 매수는 대응이다. 대응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자리를 돌파를 하는 거를 보고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음봉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를 해줘야 돼요. 이건 조금 돌파 매매는 위로 이미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올라갔어요. 그럼 올라가는데 이게 계속 올라간다라고 바라는 거는 사실 요행이에요. 근데 종목이 떨어졌는데 조금 더 떨어지는 거는
버텨도 돼요. 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자리에서 올라갔을 때는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게 왜? 고를 팔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단가가 불리하기 때문에 대응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32,000원 단가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응을 하지 못하고 여기서 저항을 맞고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수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지수를 따라서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종목 같은 경우에 저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상장 초기 가격까지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까지는 어쨌든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수가 있지만 이 자리는 어때요? 지금 당장 매도를 하기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미 견딜 만큼 견디셨고 네. 그리고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얘는 좀 추가 매수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이 자리에서 내가 좀 기다리셨다가 반등을 좀 노리는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도 답답하신 분입니다. 이 윤슬님께서 올려주신 자이언트 스텝 메타버스 관련주이고요. 매수가 19,409원, 비중 30%인데 3월 말에 들어갔는데 매도 타이밍을 몇 번 놓치고 이 비중도 물도 탔는데 계속 하락이라고 손절하는 게 답일까요? 손절하는 거 나왔죠 지금. 네. 야 여러분들, 자 잘 사고 잘 파는 법. 이제 드디어 교보제 핵심 종목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분한테 제가 준비한 종목 아니고 분명히 이분은 이렇게 했어요. 네, 올려주셨어요. 손절하고 싶다고 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차트 볼게요. 차트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이분이 손절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가 나왔어요 지금? 바닥 지표. 아, 네, 그렇죠. 바닥집에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절하고 싶을 때 나온다 그랬죠 이게. 맞아요. 네, 딱 그러니까 맞네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지금은 던져야 될 때다 아니다. 19,000원 평단 물론 지금 가격이 높습니다. 높은데 저는 이 가격대는 바닥 지표가 나왔고 여기서 손절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지금 자리는 여러분들이 잘 파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팔려면은 그래도 가격이 올라왔을 때 팔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쌀 때 헐값에 파는 게 아니고요. 이 종목이 지금 분홍색 선이 지금 이렇게 떨어지면서 자 이거 지금 분홍색 선 여기 보이시죠? 이게 뭐예요? 시장선이잖아요. 코스피선. 코스피랑 똑같이 움직이는 것 뿐입니다. 지금 단지 코스피랑 조금씩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손절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강의를 해드렸어요. 어떻게? 이 바닥 지표 나오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손절하고 싶을 거라고. 근데 지금 바닥 지표 나왔으니까 저는 네. 이 자리에서 던지면은 예전에 제가 깡통을 차고 예전에 경험. 제가 네. 크게 손실을 냈던 종목처럼 바닥에서 손절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이분께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팔고요. 다른 데 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 지금 여러분 지금 들고 계시면 손절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손절하고 뭐 하시게요? 어떤 거 사시려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 종목 차에 들고 있다가 반등이 나도 물론 손실만큼 내가 본전만큼 올라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계좌가 올라오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좀 정리를 이성적으로 하는 게 그래도 좀 계좌를 지키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의 답답한 종목 고민 오늘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꿀맛 주식 좀 마지막인데요. 네네. 전문가님의 한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하나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시간대 시청률 네. 1위 공약 정말 자신 있게 내밀었습니다. 근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제가 아직 부족하구나. 우리 여러분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같이 만들어 가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조금 더 잘했다라고 하면은 진짜 이 이데일리 TV 5시 동시간대 1위 공약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네. 저의 이 마음이 좀 부족했는지 아니면 열정이 부족했는지 진짜 너무나도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맞아요. 이 5시 시간대에서 네.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1위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이제 꿀벌 옷을 입고 이제 여러분들과 찾아뵈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이제 또 가볍고 이제 그런 것처럼 보여서 제가 공약을 다시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냐면은 네. 이 프로그램이 개미찾아 산말리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노란톡방 꿀맛 주식 노란톡방에서 사연을 받아서 제가 접수하신 분들은 제가 한 분을 선정하셔서 제가 꿀벌 옷을 입어서 그분께 찾아가서 네. 제 다섯 분이죠. 죄송합니다. 네. 5분한테 내가 찾아가서 제가 그분과 함께 주식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진솔한 어떤 주식에 대한 이야기 풀어가면서 제가 요거 공약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차자 산말리 꿀맛 주식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종목 어시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